있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my you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 walking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재테크 클래스통입니다. 오늘은 가상 얼굴 전문 AI 기술 기업인 DOB 스튜디오의 오재욱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가상 얼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기술로 버추얼 휴먼 컨텐츠도 제작하고 있는 DOB 스튜디오의 대표이사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DOB 스튜디오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유튜버 루이도 시청을 하고 왔거든요. 네. 댓글도 날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했는데 이 버추얼 휴먼이잖아요, 루이도. 그래서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버추얼 휴먼이 정확히 뭔가요? 사실 산업이 아직 초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제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버추얼 휴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컨텐츠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으로서 등장하는 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인격처럼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버추얼 휴먼이냐 아니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 얼굴을 만들어서 이제 얼굴을 갖춘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챗봇의 형태로도 네. 사람으로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긴밀한 채팅이 오고 갈 수 있다면 그 챗봇도 버추얼 휴먼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챗봇도 이제 버추얼 휴먼인데 거기에 얼굴까지 부여를 해주면 그쵸. 진짜 인간다운 버추얼 휴먼이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버추얼 휴먼이 얼굴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 얼굴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선 제 얼굴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학습이 되고 기술을 적용해보는 일종의 테스트용 실험지 같은 얼굴이라서 예, 이렇게도 바뀌고 네, 또 저렇게도 바뀌고 예, 바꿔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네.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바뀌고 네, 또 저렇게도 바뀌고 예, 바꿔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네.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AI 얼굴을 만드는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과정은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우선 저희가 사람의 얼굴을 학습시켜 놓은 네.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인풋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얼굴을 입혀서 이제 출력물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얼마든지 가상의 얼굴로 교체할 수 있게, 얼굴을 갈아 끼울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져온 얼굴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학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뇌를 본따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인텔리전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고 비슷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분류,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주어지면 답을 찾기 위한 공식들을 세우잖아요. 인공지능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네. 그 데이터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요. 이제 컴퓨터는 수치로 다 이제 0 아니면 1로 계산을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인풋을 넣으면 그 얼굴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얼굴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키면 여러 얼굴 데이터들에 대한 공통점이나 차이점, 유사점 이런 것들을 나름의 용어, 나름의 패턴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 삼아서 새로운 문제를 저희가 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답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 알고리즘이 바로 요 딥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들, 요거를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들, 그럼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학습 처리 능력은 더 올라가는 거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로 이제 변수와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을 최대한 정밀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놓을 수 있게끔 많은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시킬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딥러닝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또 나와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에 대한 편중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무결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사람의 얼굴을 데이터로 삼는 저희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게 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의존도나 편향성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뭔가 알고리즘화 시키고 수치화 시키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한 것 같고 제 얼굴도 그럼 수치화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에 넣는다면? 네네. 이제 앵커님 얼굴에다가 네. 남자 얼굴도 붙일 수 있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럼 저의 이세 얼굴도 가늠을 해볼 수 있나요? 그럼요.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 얼굴하고 섞으면 네. 또 새로운 얼굴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네. 나중에 그런 서비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딥러닝 개념을 또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딥러닝을 제가 AI와 관련해서 뭐 콘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강연회를 보거나 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같기는 한데 이제 그 분야의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네. 이 딥러닝이 정확히 또 뭘까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정답입니다. 그런가요? 네,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네, 기계학습이라는 네. 거. 그러니까 AI에게,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식, 정보,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뭘 알아야 연산을 해내니까 기본적으로 연산 도구잖아요. 근데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범주가 넓고 역사도 길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같이 가르쳐 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소재와 정답까지 다 알려주고 이 모델을 계속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었다고 한다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예, 레이블링 없이, 물론 레이블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블링 없이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본인의 정의로.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해한 거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죠. 딥페이크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는 이 딥페이크가 네. 되게 막 악용되는 사례로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딥페이크 하면은 사실 되게 위화감이 좀 들기도 하고 막 맨날 막 이렇게 범죄에 쓰이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좀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네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딥페이크와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딥페이크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실은 딥러닝으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라고 해석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했잖아요. 네. 자기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내가 이해한 건 이거야 라고 새롭게 그려내는 게 딥페이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딥러닝 이 모델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 사람 목소리를 학습을 시키면 네. 내가 이해한 사람 목소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AI 보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사람 얼굴을 학습시키면 얼굴, 내가 이해하는 사람의 얼굴은 이거야. 동물도 마찬가지. 말에 대한 사진들을 쭉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말을 그려내요. 네, 이런 식으로 뭘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모든 결과물들을 딥페이크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true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다 생성된 가공의 존재, 가상의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생성 AI 기술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새롭게 이 AI가 그려낸 그림 같은 것들
다 딥페이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딥페이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다 탕탕 깨드리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딥페이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한 기능 등을 갖고 있는 그런 광범위한 이야기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얼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더 많이 듣고 싶거든요. 얼굴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AI로 가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성형외과 같은 데 가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AI의 얼굴은 어떻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문의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였어요. 예, 미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공통적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약간 디지털 성형처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실제로 그런 수요를 채워드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가상 얼굴의 효용 가치는 단순하게 예뻐진다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준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내가 나의 연출자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에 맞는 페르소나, 주인공을 제가 스스로 저를 캐스팅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질문하신 것처럼 얼굴을 이제 디자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네. AI가 이해한 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풋을 주는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생긴 분, 이런 느낌의 얼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부분을 얼굴을 쪼개서 각 부분에 대한 아주 딥러닝도 더 딥한 그런 러닝을 통해서 부분만 바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뭐 눈만 이만하게 만든다든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네. 네, 그리고 뭐 입만 좀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편집하는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이제 울랄라 세션의 고 이윤택님의 얼굴을 만들어낸 거라든지 네. 윤여정 배우님의 20대 때 얼굴을 만들어낸 거라든지 예, 그런 작업들은 단순한 딥페이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시절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요. 예, 윤여정 선생님의 20대 때 얼굴 데이터는 화질이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딥러닝에 학습하라고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품질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윤택 님도 이제 투병을 하셨잖아요. 이제 방송 활동하실 때. 그래서 얼굴 데이터가 계속 얼굴이 변하셨어요. 이제 점점 야위어 가시고 안타깝게. 그래서 그분의 생전의 얼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굴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편집할 수 있게끔 AI에게 계속 이제 오더를 주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출력을 해낸 거죠.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럼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그 산업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네. 추가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아까 유튜브에 루이에 대해서 언급을 네네. 했는데 이제 DOV 스튜디오의 얼굴처럼 저는 그쵸. 여겨지거든요. 그쵸. 루이가. 근데 이제 루이를 보면 정말 여기 실존하는 사람 같고 제 또래 친구인 것 같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홍대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킹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정말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쾌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이를 보면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섰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 사람이라고 느껴서 뭐 예전에 애매했던 가상인간과 차원이 달라서 특이점에 거의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랑 같아질 경우에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적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그만큼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걸 발전하면서 이제 발전시키면서 활용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정말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저희 같은 이 AI 기술을 디벨롭하는 기술 기업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나쁜 건 받지 말아야 돼요. 네, 이 컨텐츠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네.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초기에 네. 거의 음란물에 가까운 컨텐츠를 가상 얼굴로 변환을 해달라라는 문의가 왔었어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성인물을 판매하시는 기업이었어요. 성인 용품. 네, 근데 이거를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했었고 그 광고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선정적인 컨텐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저희한테 해오셨어요. 이제 배우분들이 뭐 나 결혼해야 되니까 내려주세요. 뭐 내 얼굴 가려주세요. 이렇게 소송이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다. 이거는 악용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해드렸고요. 또 실제로 일본 기업이 미국에 이제 시장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선정적인 또 속옷 브랜드를 만들어서 화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또 문의가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 또 뭔가 사이비 종교에도 악용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요? 네. 요즘 사이비 종교 이슈 JMS 많이 되고 때문에 있는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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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에 교주의 얼굴을 만들고 네. 그걸로 해달라. 네.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렇죠. 네. 모든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기업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각 기업들이 자기네가 내놓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나머지 두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정부. 정부. 입법을 서둘러 주셔야 돼요. 네,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도 국민들이 피싱을 당하고 있는데 관련된 법이 느려요. 원래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기고 피해가 커져야 입법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법이 빨리 나와줘야 우리 국민들이 보호받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악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법에서 이 기술 자체를 막아버리면 좋게 쓸 수 있는 기회조차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입법의 노력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만 이게 악용되는 걸 막는 거죠.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면 어떻게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체는 입법기관이고요. 네. 네, 세 번째 주체는 국민들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P2P 서비스가 막 활성화됐을 때 초기에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로 개발이 됐지만 악용부터 됐어요. 저작권 침해. 영화 같은 것들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음원 같은 것들 다 다운로드 받아서 듣고 그죠?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았고요. 원 저작자에게 수익 배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저작권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스타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많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양성화됐어요. 네, 다 돈을 지불하면서 저작권료에 대해서 이거를 컨텐츠를 유통하는 좋은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P2P 사이트들이. 그리고 계속 음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제 철퇴를 맞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과 이 경각심, 이런 것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죠. 그래서 온 국민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깜쪽같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친구분처럼 뭐 이제 부모님 목소리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녀분 목소리 전화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2번, 3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반드시 뭐 경찰이나 문의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인지가 올라가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해주실 노력은 좀 더 관심 갖고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거. 정말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도 쓰이면 한없이 좋은데 꼭 그 중에서 꼭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악용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어딘가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주체,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 삼박자가 모두 다 같이 맞춰져서 조금 더 빠르게 AI의 시대를 재밌게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